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초반 2연승을 차지하며 예상보다 조기에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세론이 확산되며 금융시장이 트럼프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이 한국 내 가족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57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바퀴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 행정부 주최로 스테이트 오브 시리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은퇴 후 살기 안 좋은 주 2위와 7위에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꺾고 경선 초반 2연승을 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매치 조기 확정이 유력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하면서 재선 도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아이오와 코커스 압승에 이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더해 초반 두 번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현 시대의 첫 번째 비현직 공화당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일련의 형사적 책임과 2021년 1월 6일 벌어진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비선거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당을 통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3년 전 16의회 난입 사태로 탄핵당한 후 워싱턴을 떠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2연승은 정치적 생존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경선인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51% 득표로 승리한 이후 경선 후보였던 사업가 출신 비맥 라마스와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 구도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현재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경선에서도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인단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양 당은 주별 경선을 마친 뒤 공화당은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로 대세를 굳혀감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두 사람을 각각 대선 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양당은 사실상 본선 대결 구도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트럼프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강달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마켓 리서치 그룹은 최근 11월 대선과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과열 가능성을 경계해 기준금리를 높여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확장 재정 등 경기 부양책과 감세 정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국채 발행이 늘어나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통상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강화하는 것도 강달러의 요인입니다. 수입을 억제할 경우 달러의 외부 유출이 줄면서 해외의 달러 공급이 감소하고 미국 수출국들의 성장률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 앨런 러스키는 트럼프 효과는 유로나 위안화, 멕시코 페소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반등했던 페소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오와주 경선 승리 이후 약 2% 하락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위안화 역시 추가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국내외에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더 손쉬운 방법은 약달러이기 때문에 관세 대신 환율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의 한국 내 부모나 가족들에게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 전화를 건 뒤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지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두고 있는 한국의 B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당장 $20,000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무서워라고 비명을 외치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경찰이나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면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B 씨는 딸이 실제로 납치됐다고 생각해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95만 원씩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으나 5번째부터는 송금 정지가 돼 더 이상 송금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다른 계좌를 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더 이상 송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딸은 해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B 씨는 이후 뉴욕 총영사관의 도움으로 첫 협박 전화를 받은 지 거의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B 씨의 딸은 미국이 밤 시간이어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막 잠에서 깨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시애틀로 딸을 조기 유학 보낸 김 씨 역시 시애틀에 있는 딸의 이름으로 카카오톡에 보이스톡이 걸려와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여자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서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딸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고 다행히 2시간여 만에 LA 총영사관이 김 씨의 딸과 연락을 취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한국의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근 1, 2년 새 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학생 자녀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전화가 걸려오는 데다 전화의 감도가 떨어져 자식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사기범들은 낮과 밤이 다른 미국과 한국 간 시차를 악용해 미국 내 유학생들과 한국의 가족 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시간대를 노리고 이뤄지고 있어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가족들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보이스피싱 대처 방안으로는 가까운 친구, 기숙사 관리자, 교회 관계자 등 다수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 등 개인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하고 돈을 요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확인할 것과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할 것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에 문짝이 뜯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기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 보잉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보잉 757 항공기에 앞바퀴가 빠져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델타 항공이 운영하는 보잉 757 항공기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콜롬비아 보고타로 이륙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앞바퀴가 빠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바퀴는 인근 야산에 굴러떨어졌으며 탑승객 184명과 승무원 6명 중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델타 항공은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갈아탔다면서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동체 측면에서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AA는 지난 21일 보잉 737 맥스9의 도어 플러그 검사를 할 것을 항공사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보잉 항공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 미니쿠치 알래스카 항공 최고 경영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보잉 737 맥스9 도어 플러그에서 느슨한 볼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보잉 737 맥스9 기종에서 같은 결함을 여러 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 브롱스에서 뉴욕시 행정부가 각 부처 장관 및 부시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에릭 애덤 뉴욕시장 행정부가 이룬 지난 2년간의 업적 발표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뉴욕시 행정부 주최로 스테이트 오브 시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취임 후 2년을 마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의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전 세계에는 뉴욕시에 사는 사람과 뉴욕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애덤스 시장은 자신이 처음 취임했을 때 뉴욕시는 팬데믹으로 그야말로 경제 불황, 치안 약화, 범죄율 급증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당시 뉴욕시 경관들이 시민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뉴욕시 일자리는 상승했고 범죄율은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무려 14,000점의 불법 총기를 수거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주머니 윌리엄스 공익공후관,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 제시카 티시 위생국장, 잔 오리버 MTA 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각 부처 장관들과 리더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자메이카 출신 이민 과정에서 자라났지만 이렇게 뉴욕시장이 됐다며 뉴욕은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 주정부와 협력해 불법 마리화나 상점을 퇴출시킬 것이며 처벌을 강화하고 그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5개 보로 전역에 저렴한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뉴욕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미 전역 50개 주를 상대로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은퇴해서 살기 나쁜 주 2위에 뉴저지주가 그리고 7위에 뉴욕주가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활비, 삶의 질,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 대한 점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반면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주로는 플로리다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은퇴해서 거주하기에 나쁜 주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살기 안 좋은 주 7위에 뉴욕이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뉴저지주는 이보다 더 심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렛허브는 미 전역 50개 주를 상대로 삶의 질과 의료 서비스, 생활비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점수를 매겨 전체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은퇴해서 살기 안 좋은 주 7위에 이름을 올린 뉴욕보다 더 열악한 주는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켄터키 등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살기 안 좋은 주 2위에 이름을 올린 뉴저지주는 생활비 부분에 있어 49위, 헬스케어 22, 삶의 질 35위에 랭크되며 가까스로 최악의 주를 모면했습니다. 반면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주로는 플로리다주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플로리다주의 낮은 세율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 콜로라도주가 2위, 버지니아주가 은퇴해서 살기 좋은 주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며 플로리다주가 미 전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낮은 세율에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티넥 학군이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연방교육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티넥 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티넥 고교 재학생 약 100명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폭력 사태 종식 등을 요구하는 교내 집회를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부 뉴저지 유대인 연맹은 티넥 학군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고교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가 있다며 이들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편견을 드러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인권국의 조사 목록 가운데 뉴저지 소재 교육기관은 러커스대, 뉴악 학군, 티넥 학군 등 3곳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주정부가 진행 중인 초고속 인터넷 공급 프로젝트 커넥트 올에 연방자금 2억 2,82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테이트 등 고속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주는 앞서 진행한 시범 프로젝트로 체나고 카운티 등 북부 지역 4곳에 관련 시설을 건립하고 3천여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주정부는 로컬 정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은 3월 8일까지입니다. 개인 희망자는 6월 중 3차 신청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2026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 미주 한인사회 최대 스포츠 행사인 미주 한인체육대회에 2025년 개최지로 선정됐던 LA가 경기장 선정의 어려움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돼 내년 미주체전의 LA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5년 미주체전을 개최할 대안 지역으로 미 중부, 그중에서도 텍사스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2025년 미주체전 개최지 선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추후 회장단이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또 개최 지역 체육회에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오는 3월 23일 LA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북극 한파로 인해 가스 생산량이 영향을 받아 하락 또는 정체 중이었던 가스 가격이 상승세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1갤런당 전국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2센트 오른 3달러 09센트로 3달러대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며 강추위로 인해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시장의 유가 변동으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강력 한파로 인해 가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주는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위스콘신 등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